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겼습니다. 자, 오늘 그릴 리소스,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이제 가격 전략에 대한 부분은 신규 상장에 대한 어떤 테마, 이 부분이 증시에 대한 오늘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발표했죠. 동결로 발표했는데 그 부분이 분명 이런 성장주에 대한 부분에서는 분명 타격이 좀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라운드 피겨 구간이었던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아주 대략적인 44,000원이라는 주가를 단숨에 넘어갈 수는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항상 중요한 건요, 그릴 리소스에 대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초전도체 산업을 영위하고 있죠. 자, 그리고 나서 이 반도체 시각 자르는 거죠. 후공정 쪽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핵융합 플라즈마 반응, 이쪽을 다루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시는 건 어떻습니까? 핵융합 플라즈마 반응과 그리고 시각 잘라내는 부분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 왜 초전도체 산업까지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자, 왜 그러냐면요, 항상 어떠한 그 초전도체라는 거는 저항값을 0으로 만들어서 이제 손실률을 줄이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반도체도 역시나 자르는 부분의 시각을, 그쵸, 수율을 높이는 거죠. 버리는 거를 줄이고, 그리고 핵융합 발전 플라즈마 반응도 역시나 막대한 어떠한 힘을 동원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핵융합 발전이 생각보다 어떤 강한 에너지를 분출하는 거는 맞습니다만 손실이 일어나는 거. 자, 힘의 논리를 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힘이 강할수록 손실률도 이제 많아져요. 자, 요 부분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제 초전도체 산업까지 영위하고 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에게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이 종목은 과연 얼마까지에 대한 목표가를 설정하고 거래를 하고 있습니까? 자, 공모가에 분명 이 종목에 대해서 공모가 구간대에서는 받아놔라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은 이 가격을 얼마에 받으셨습니까? 자, 상장되기 전에 여러분들은 룰을 아세요? 자, 예를 들면 이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모 청약을 하게 되면 당연히 경쟁률이 올라가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들은 이 경쟁률이 떨어지게 되면 이 상아리만큼 안 좋아 보이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이 종목은 반드시 공모 청약하세요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66,000원이라는 부분, 대략적인 3.5배에 대한 법칙을 넘을 수는 없을 겁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대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이라도 늦진 않았어요. 다만 이 신규 상장주에 대한 테마가 시장에서 모멘텀이 발생되는 건 분명히 시장의 큰 수급들의 흐름이 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제롬 파월 이야기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자, 시장을 먼저 보고 산업을 보고 종목을 봐야 된다는 것처럼 지금도 역시나 최근까지 오늘까지 이어졌던 반응은 큰 돈은 어떻게 됐다? 맞아요. 미국 쪽으로 외환 시장으로 흘러나가다 보니까 증시는 일단 위로 볼 수 없는 환경이었죠. 그렇죠? 증시를 위로 볼 수 없었으니 당연히 매물이 발생되지 않는, 보호의 수가 걸려 있는, 대주주가 많아 있는,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계속 한 2조 5천억에서부터 8조 원까지 급격히 상승을 했죠. 자, 이게 바로 신규 상장 테마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테마라고 하면 이상해 보이겠지만 모멘텀입니다. 자, 시장은 항상 수급들은 빌미를 원합니다. 그 빌미는 뭐다? 환경입니다.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제가 전략자료집을 모아놨는데요. 자, 일단은 지금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좀 자료를 작성해 봤는데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 자, 8706으로 자, 그린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요, 여러분들 신규 상장주를 다루는 방법은 공모가에 대한 함수와 일정이라는 게 분명히 존재합니다. 뭘까요? 제가 그대로 말씀드렸던 대로 첫 거래일과 두 번째 거래일의 고점을 찍고 나서 3거래일째에 대한 반등이 나온다고 했죠. 그 규칙을 따라야 되고요. 그 기본적으로 초전도체 산업과 핵융합 플라즈마 그리고 시각에 대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기업 전망에 대한 자료를 좀 모아놨어요. 자, 그리고 아직 보도되지 않은 자료까지도 포함해 놨는데요. 이미 매수하신 분들 중에 6만 원 상단에서 종목을 보유하신 분들은 반드시 이 전략 자료집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이죠. 자, 이쪽으로 그린이라고 보내주세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요, 이 종목을 다룰 때 어떠한 시장의 논리는 분명히 존재했다는 거 아시죠? 그쵸? 신규 상장주라는 테마가 움직였다는 거. 그쵸?
좀 목이 메이네요.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 자, 이게 사실 2, 3조 원에 있던 종목이 이렇게 8, 9조 원까지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부분이 존재했죠. 자, 그러면 신규 상장주에 대한 테마는 발생됐다. 왜? 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큰 자금이 이동할 수 없는 외부 환경이 있었죠. 그게 바로 제롬 파월의 입이죠. 제롬 파월은 어떤 뜻을 가집니까? 자, 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서 인하보다는 동결의 무게를 잠시 두는 것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시장은 이제 양도세 회피 물량에 대한 12월의 변수를 감안했던 겁니다. 자, 기존에 상장된 종목들의 단점이 뭡니까? 물론 실적 시즌 14일이란 이 이벤트는 지났죠. 그러면 기존에 상장된 지 꽤 된 종목들은 이 중소형주 같은 경우 지금 이 그릴리소스 한 4천억 언더잖아요. 밑이잖아요. 그러면 중소형주는 10억 자산가들이 들고 있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네, 맞아요. 양도세를 물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물량들이 나오겠죠. 근데 이 신규 상장주도 당일에 원래 매물이 나오는 게 정상인데 이날 소화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왜? 파두라는 기업이 일단 상장되면서 실적을 부풀렸다가 논란을 일으켰죠.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나는 실적은 원래 안 좋아. 4분기까지도 안 좋을 거야. 좋아지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라는 걸 했기 때문에 반성문을 미리 받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릴 리소스라는 종목도 역시나 상승 추세에 있을 수 있었고 그리고 시장의 수혜주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들은 너무 어렵게 가세요. 왜? 여기서 초전도체, 식각, 핵융합, 플라즈마 이쪽을 연구하고 매출액이 얼마고 미래의 성장이 얼마가 된다. 자, 이건 누가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실적을 계속 우상향하게 되면 주가는 계속 우상향한 그림이 나옵니까? 그러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미래의 성장 동력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를 보통 3개년도를 미리 땡겨서 반영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 신규 상장주라고 하는 거는 공모가 때부터 이미 반영이 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거래일에 있었던 부분의 최종 판단은 66,000원이 고점이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자, 지금 놓게 되면 38,000원이라는 주가가 온다는 뜻은 뭡니까? 38,000원까지 빠질 만한 맞아요. 수급적인 부담감이 생겼다는 거죠. 오늘 금리를 동결하면서 시장에서는 더 이상의 지수 관련주, 자, 지금 모멘텀으로 시장에서 작용했던 신규 상장주보다는 뭘 원했다는 겁니까? 지수를 추정할 수 있는 종목들을 원했다라는 거죠. 자, 그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일단 금통위는 오늘 예정돼 있었죠. 근데 다만 어제부터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자, 그 뜻은 뭐냐면 한 예로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이 이렇게 신규 상장주가 오르긴 했습니다만 금리 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2차 전지에 있었던 이 종목을 18% 몇 조 원이 되는 종목을 이렇게 급등을 시켰고요. 실제로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에코프로 머티가 에코프로 그룹이죠. 자, 에코프로 BM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런 흐름을 보였다. 자, 이걸 보면서 몇십 조 되는 종목들도 어떤 키 맞추기의 흐름이 나오고 있구나. 지수, 즉 금리가 동결될 날짜 하루 이틀 이전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구나. 자, 이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지수도 오늘 올랐죠. 자, 우리가 이 시장을 움직이는 힘도 어떠한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엄청난 자금이 모여드는 건 외환시장과 우리 지수를 위아래로 끌어다니는 힘이죠. 종목보다는 훨씬 무겁죠. 10명 중에 8명, 9명의 힘이 동의가 있어야만 움직이겠죠. 자, 그런데 이 작은 종목을 다룸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한다? 이 힘의 논리를 무시한다는 거죠. 자, 우리는요. 큰 돈의 자금들이 어디로 이동되고 있는지에 따라서 중소형주를 움직이는 힘의 균형과 분산이 보여요. 근데 여러분들은 당연스럽게도 그릴리소스는 초전도체 산업을 하고 요거 너무 좋아질 거야라는 생각을 하죠. 다만 신규 상장주의 이 자금이 배정되는 즉 주가를 들어올릴 만한 모멘텀 그리고 지금의 어떤 주변 환경이라는 거는 절대 고려하지 않았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20년 동안 여의도 자사운용사에서 펀드 매니저를 하면서 15회 이상의 스타펀드매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왔습니까? 시장과 산업과 업종 이 순서를 지켰다는 건데 자, 달리 보지 않아요. 자, 왜 그럴까요? 오늘 그린 리소스를 다루면서도 왜 시장 이야기를 하세요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자, 보십시오. 시장이라는 거를 움직이는 것도 어떤 국내에 있는 금리 동결이라는 이슈 때문에 지수 관련주가 움직이고요. 어제부터 이런 종목들은 자, 신규 상장주는 이 모멘텀을 잃어버린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하나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 얘가 아주 똑똑한 과학자 영재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과학 영재이지만 주변 환경에 대한 부분이 형성되지 않고 과학이라는 부분에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떠한 새로운 과학에 대한 탐구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없다는 거죠. 자, 그 뜻은 뭘까? 환경이라는 부분이 바로 시장 환경이고요. 업종, 자, 산업 환경이고요. 세 번째로 업종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뜻은 뭐냐면 자, 쉽게 러프하게 가자고요. 자, 제롬 파월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인가, 동결을 할 것인가, 이 부분을 판단을 하게 되면 손실률을 0으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제롬 파월의 입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맞습니다. 실업자 수가 감소됐다라는 말이 나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걱정하면서 금리를 오를 거라고요. 그러면 우리 어떤 스탠스를 가져야 되죠? 맞습니다. 신규 상장주 그리고 일정 부분의 중소형주 작은 힘으로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죠. 왜? 시장은 어떠한 사실들이 발생됐을 때 즉각적인 행동을 보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건 뭡니까? 목표가를 설정해 놓고 또는 시장이 열렸을 때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걸 추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자, 여의도 선수들은 항상 똑같습니다. 어떻게 한다? 미리 장이 열리기 전에 어떤 산업 환경이나 금리 그리고 오늘 같은 한국은행에서 발표되는 이런 어떠한 이벤트들을 판단해 놓고요. 미리 어떠한 산업군들을 체크해 놓습니다. 그러면 가정 1과 가정 2를 가정하는 거예요. 만일에 오늘 금리를 인하시켰다고 한번 금리를 인상했다는 가정. 그거에 따라서 종목의 흐름을 달리 볼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겠죠. 제가 그거 할 줄 알았으면 지금 이렇게 손실을 내고 있나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께 다 압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지금 손실을 본 거는 초심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일단 공부가 돼야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데 자, 일단 전략자료집을 제가 보내드리긴 하겠지만 전략자료집 보내긴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종목을 다루기 전에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 했죠? 주변 환경이라고 했죠. 자, 시장, 산업, 업종, 제롬 파월의 입, 하마스 전쟁 이런 모든 변수를 감안을 해야 됩니다. 자, 이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그램 방 입장은 필수인데요. 자, 텔레라고도 보내주세요. 만일에 여러분들 그 문자가 오늘 도달하지 않는다, 답변 링크가 도달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른 분한테 좀 부탁을 해주세요. 이유는 이 링크 주소를 제가 보내드리긴 하는데 저희는 이제 공적 기관이라서 연구소는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출신들이 나와서 어떤 연구 자료를 공포하는 데입니다. 자, 연기금부터 시작해서 PB들 대상으로 해서 어떤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자, 이거는 저희가 이제 그 통신사에서부터 문자를 무료로 지원받고 있긴 합니다. 다만 링크 주소를 보내게 되면 이게 스팸 문자로 처리돼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자, 요거는 제가 기술적으로 아직 풀지 못했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가장 중요한 건 자료겠죠. 그린 자료라고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 자료는 보내드릴 거고요. 텔레그램방 링크 혹시나 도달이 안 된다고 한다면 스팸이 걸렸을 확률이 커요. 주변 지인 가장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주식을 하시는 분이면 더 편하겠죠. 한 번만 부탁드리기 바랍니다. 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게 되면 제가 피부 의료기기 말이 좀 꼬이죠? 파이팅이라고 댓글 달아주세요. 자, 이렇게 의료기기 어떤 수출이나 평단가 이런 것들 제가 올려드리고 공부하는 게 1번입니다. 이거 경선자금 이런 건 특별히 없지만 자, 중요한 거는 시장에 대해서 움직이는 룰을 이해하자는 겁니다. 왜? 종목만 보고 거래하게 되면 항상 실수가 반복되잖아요. 자, 이것도 테마주 시장 읽기라고 해서 제가 올려드리죠. 이거 보시게 되면 오늘 전고체 테마, 해운 테마, 정치 테마 이런 게 있었죠. 자, 이런 부분들을 알고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12시 47분에 올려드렸고 하마스 이야기도 좀 나왔죠. 12시 23분에 이게 바로 시장의 반등을 이끌 오늘 두 가지 이슈였죠. 금리를 동결합니다. 플러스 알파적으로 하마스 휴전도 연장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 지수를 끌어당겼으니 당연히 신규 상장주에 대한 힘은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수익 나신 분들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이거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전원 일치했다. 이 사실 11시 48분에 보내드렸죠. 자, 이게 바로 시장을 움직이는 힘이고 종목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힘이다. 다 시장과 산업 업종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분명히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한 예로 이런 게 있잖아요. 제롬 파월을 보고 또 금리 인상과 인하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실업자 수를 확인했다고 칩시다. 반도체 산업, 2차 산업, 바이오 산업이 있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반도체도 또 나눠야 돼요. 자, 어려운 거죠. 주식 투자는 쉽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반도체는 메모리, 비메모리, 낸드 플러시, 파운드리, 팹리스 이렇게 나누고요. 2차 한지도 양극재, 음극재, 패배터리 이렇게 나누죠. 클리너. 자, 이 중에서 우리는 어떤 업종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청바지도 진한 청바지가 유행할 때가 있고 물 빠진 청바지가 유행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렵죠. 어렵지만 주식 투자는 쉽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반드시 문자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문자 사연들을 보게 되면 참 대단합니다. 어떤 뭐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해법을 분명히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 그 가정 평화가 왜 주식 투자로 연결이 됩니까? 그리고 직장 내의 불화가 왜 주식 투자로 연결이 됩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거는 많지 않아요. 자, 제가 과거에 3개월 동안 경제 유튜버를 잠깐 하면서 100만 명 구독자를 제가 이렇게 했었던 적이 있었죠. 근데 어떤 이제 경제 연구소를 제가 만들기 시작하면서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작별의 인사를 했는데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좋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타점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제시하고 그리고 시장의 움직임과 그리고 앞으로 있을 어떠한 경제 이벤트에 대해서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하고 찔러 넣을 수 있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닙니까? 애널리스트는 분석을 하는 사람이고요. 우리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수익을 내기 위한 활동을 하는 거죠. 거기에 집중이 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도 얼마, 매출액이 얼마 이런 거 없습니다. 시장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 누굽니까?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시하는 건 누구예요? 이 종목을 끌어올리는 세력은 누구예요? 시장입니다. 산업입니다. 업종입니다. 왜?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 더 빠질 거라고 시장에서 베팅하는 세력. 자, 상승할 때는 더 크게 상승할 거다라고 베팅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항상 명분이 중요한 겁니다. 자, 그린뉴스도 오늘 9시 13분에 자, 올랐죠? 9% 급등. 자, 여기서는 한번 팔고 가자. 결국은 시장의 반등. 오늘 금리 이런 동결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죠. 자, 그리고 STX 인도네시아 광산서 연간 200톤 니켈 캔다. 9시 분. 자, 이렇게 거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STX도 오늘 급등 나왔죠. 자, 1, 2% 오를 때 이 종목이 올랐죠. 자, 오른 이유가 뭘까요? 정확히 말하면. 그냥 올랐다? 재료가 좋아서? 아니죠. 아까 말씀드렸죠. 2차 전지에 대한 지수 추종 관련주들의 흐름이 좋아지다 보니 결국은 얘도 낙폭 과대다. 그리고 이때 이제 리튬 가격 폭락이 일어났고 지금 반등 추세에 와 있죠. 이 재료도 평소에 나왔으면 오르지 않을 재료였다고요. 주변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오른다. 이게 바로 종목을 다루기 전에 산업과 업종과 그리고 시장까지도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가자. 위에서 아래를 보자는 뜻입니다. 왜? 위에서 아래를 보게 되면 멀리 정확히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 지엽적으로 아래에서 위를 보게 되면 이걸 우리가 바텀업 방식이라고 하거든요. 바텀업. 자, 그럼 뭐예요? 바텀업은요. 종목을 먼저 보고 그리고 나서 이거 좋아 보이는 종목이네. 마음에 들어. 하고 나서 업종을 봐요. 그리고 나서 산업을 봐요. 그러면 손실이 난 상태에서 내가 2차 전지 산업의 종목을 들고 있었네. 근데 봤더니 테슬라의 주가도 안 좋고 그리고 전체적인 리튬 광물의 가격도 안 좋아요. 그러면 시장까지 안 좋아지게 되면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나오죠. 반대로 얘기하면 시장에 대한 위아래 그리고 박스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시장을 파악을 하고 나서 손실률을 0으로 만들 수 있죠. 안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나서 산업을 보죠.
산업은 내가 들고 있는 어떠한 공격 또는 편입할 종목 그리고 이런 종목들이 어떠한 산업군에 위치되어 있는가. 그러면 엔비디아라고 하는 게 올해 가장 큰 상승률을 보여줬잖아요. 뭐 1000조 가량 되는 종목인데 AI 칩 반도체다. 구글 알파고다. 그러면 AI와 로봇이구나. 성장이구나. 오늘 두산 로보틱스의 신고가 행진은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그 산업을 이해하면 일단은 내가 그 산업군 내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손실률이 0이 만들고 2배에서 4배 수익은 쉽게 만들 수 있는 구조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업종을 보고 그다음에 종목을 보는 거죠. 이 순서대로 한다고 한다면 이를 내야 이룰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역시나 그릴리소스라는 부분, 뭐 여러분들에게 1 더하기 2에 대한 부분, 그리고 앞으로 어쩌고 저쩌고라고 하고 오른다 걱정하지 마자 그대. 뭐 전인권 노래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중요한 건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왜? 정상적인 종목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만일에 여러분들 중에 6만 원대의 주식을 보유했는데 4만 원까지 이렇게 낙폭을 크게 키운 이런 거 며칠 만에 이런 종목을 거래했다는 것 자체는 즉 축제는 즐기지 못하고 잔여물이 돼버리면 안 되죠. 그렇죠?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을 고쳐야 되는 겁니다. 왜? 아마도 여러분들 이렇게 고점에서 매수하신 분들은 특성은 딱 하나일 거예요. 뭘까요? 과거에도 신규 상장주에 대해서 한 번에 이득을 얻었던 적이 있었고 그 후로부터도 큰 실수가 있었지만 이것만큼 빨리 움직이는 종목이 없어서요 라고. 맞아요? 근데 이런 신규 상장주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환경이 분명 존재한다고 했죠. 매물에 대한 부담감이 적을 때. 그리고 뭐다? 지금은 공매도 금지가 돼 있긴 하지만 공매도. 자, 신규 상장주는 3개월 동안에 공매도가 안 됐었어요. 과거에도. 자, 그럴 때. 그쵸? 이럴 때 접근을 하는 시즌인 건 기억 안 하고 신규 상장 테마가 일어납니다 하면 무조건 들어갔다는 거죠. 그러면 들어갔다고 한다면 참조할 수 있는 어떤 신규 상장주를 이끌었던 그 종목에 대한 스타일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오르다가 어느 정도의 탄력을 잃어버렸으면 이런 거 있죠. 물이 들어올 때는 누구나가 뭐 수영복을 입고 수영을 하는 건지 맨몸으로 수영하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물이 빠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 수영복을 입고 수영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논리라는 겁니다. 왜? 썰물이 되면 시장이 빠지게 되면 때로는 지수가 오르게 되면 같은 색깔에 있는 애들도요. 흐름이 반대로 달라져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장 판을 알라는 거예요. 제 선배 중에서도 차민수 씨라고 있습니다. 올인에 나왔던 주인공인데 항상 카지노판에 갔을 때 보는 건 뭔지 아세요? 그때 당시에 주변에 있는 환경을 본다는 겁니다. 그 뜻은 뭡니까? 오늘 분위기가 카지노가 돈을 따는 분위기인가? 그리고 투자자들, 배팅가들이 돈을 따는 분위기인가를 판단을 하고 그때 판에 오른답니다. 그거 뭐냐면 그것도 바로 기운, 시장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왜? 카지노는 항상 이긴다는 논리가 있죠. 다만 한 번씩 너무 큰 자금을 잃었던 손님들이 오게 되면 일정 부분을 잃어주는 그 날을 공략을 했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항상 본인의 룰에 맞지 않게 잘 안 되는 날은 쉬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어떻게 한다? 손실이 나면 무조건 오늘 다른 종목이라도 거래해서 손실을 메꿔 놓겠다라고 하는데 잘 됩니까? 안 되죠. 왜 그럴까요? 제가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펀드 매니저할 때 저도 마찬가지로 그날의 어떤 수익을 줄어들게끔 이렇게 대응하지 못한 날이 간간히 있었어요. 물론 월간 수익률은 항상 플러스였죠. 어떻게 해야 된다? 맞아요. 쉬는 겁니다. 쉬는 거예요. 왜? 항상 빈번한 거래가 어떻게 된다? 실수를 유발한다는 거죠. 자, 1000억을 운용하면서 이 감정을 제어하기 위한 방식들을 많이 연구했고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씩 일러드리고 싶습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으로 자,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그램방 링크 주소 보낼 테니까 텔레라고. 자, 만일에 문자가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면 주변 지인, 친하신 분한테 저한테 대신 텔레라고 보내달라고 해주세요. 관련 링크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은 텔레그램방 여러분들을 초청하게 되면 제가 원래 펀드 매니저 애널리스트 후배들이 저희 연구소에서 연구를 하고 있고 제가 필드에서 이런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서 이제 연기금이나 어떤 이제 그 PB들 대상으로 해서 한 30조 정도 운용을 하시더라고요. 자, 큰 종목들
몇 조가 되는 뭐 두산 로보틱스부터 뭐 셀트리온,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이 포트폴리오를 제시하고 국채나 그리고 시장에 나와 있는 광물까지도 제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계속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들도 매일매일의 주간 단위에서 3회 이상의 세미나를 원해요. 그러다 보니 제가 목을 많이 쓰는 작업을 하고 있죠. 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접점에서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어드리고 그리고 이런 활동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여러분들을 제가 만일에 다시 또 운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때 그때 또 여러분들과 접점이 생기지 않을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다만 여러분들이 한 분이라도 이런 어떠한 과정에 대한 오류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방법론을 1부터 10까지 안 되는 거를 좀 바꾸고요. 왜? 항상 중요한 거는 그 방법에 대한 부분을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잘 되기를 희망하는 것은 안 됩니다. 고쳐나가시죠. 자, 상단에 나 있는 전화번호 텔레라고 문자 보내주시고요. 만일에 도달을 안 한다고 한다면 통신사에서 이 링크 주소를 스팸으로 인식을 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주변 지인 좀 편하신 분들, 뭐 주식하시는 분이 가장 편하겠죠. 대신 보내달라고 해주시면 바로 수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앞으로 이제 있을 우리 주식들을 다루면서도 주식뿐만이 아닌 다른 상품을 다루는 분들도 꽤나 있더라고요. 자, 그때도 똑같습니다. 항상 어떠한 상품에 대한 구조, 광물 가격, 금 가격, 뭐 비트코인 가격, 선물 가격, 그리고 외환 시장에 대한 환율도요. 이 경제 정책이라고 하는 부분과 시장이라는 부분과 어떠한 특정한 산업의 움직임과 무관하지 않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반드시 그 룰을 이해해야 되고요. 자, 해법은 하나입니다. 65,300원까지 65,000원까지 갈까요?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변동성 플레이어가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입니다. 그쵸? 위로만 50% 가야 수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자, 이 말씀 드리죠. 위에서 아래를 봐라. 만일에 산으로 올라갈 때도 태풍이 온다든가 어떤 이런 상황이 특히나 이 태풍을 우리가 시장 위기라고 표현하죠. 뭐 제롬 파월의 입이든 하마스의 전쟁이든 이럴 때는 날짜를 좀 옮겨서 오르면 안 됩니까? 주식도 똑같지 않습니까? 오를 때 오르고 다시 한번 오를 때는 어떻게 한다? 날짜를 변경하면 되죠. 기상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면. 근데 만일에 꼭 올라야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안전 장치는 메고 가자. 그게 바로 그날 있을 수 있는 산업군의 테마다. 왜? 이건 뭐냐면요. 제가 한 예로 사자호랑이 여우라는 표현을 하죠. 이런 어떤 강한 테마군, 즉 산업이라는 테마군, 오늘 같은 로봇이라는 테마군이 있게 되면 쉽게 말해서 어떤 단기적인 악재가 시장에 나오거나 어떤 시장에 좀 불안 요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막아냅니다. 단기적으로 막아냅니다. 그게 우리가 표현하는 이렇게 울타리를 털어온다는 표현을 해요. 주식 투자도 맘 놓고 투자를 해야지 항상 경계감을 갖는데 이상하게 어떻게 한다? 자, 놀아야 될 공간에서 놀지 않고 울타리 밖에서 놀게 되면 안전 위험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는 제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것도 하나 보내드릴게요. 지금 글리누스 영상을 들으시는 분 중에 좋은 분들은 상황이 좋은 분들은 없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맞습니까? 예. 일단 어제 있었던 건데요. 문자 주신 분 대상으로 해서 한 달에 한 6번 정도 보내드리는데 갤럭시와 머니트리라고 해서 어제 이렇게 29일 날 8시 50분 장 전에 보내드립니다. 근데 뭐 STO 가상자산 허용 기대감이라고 남아있고 시초가 이렇게 배정해 놨는데요.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단기 문자를 한 번씩 보내드리는데 꼭 이 종목을 거래해야 될 날만 거래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다른 종목을 거래할 수도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급등 나오고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은 어제 같은 경우에 분명히 가상자산의 부산의 뭐 거래소를 추진한다. 자, 이슈도 어제까지는 분명히 이 어떠한 테마에 움직일 수도 있어야 되는 건데 그냥 순간적으로 움직인 게 아니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쭉쭉 올려서 봅시다. 자, 오늘부터 볼까요? 자, SX 이야기에다가 좀 빠지긴 했는데 봅시다. 오늘 오전 8시 21분에도 AI 라이브 시작합니다 라고 하면서 PCL 오늘 급등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도 분명히 오늘
장 전에 일러드리죠. 그렇기 때문에 장 열렸을 때 대응하는 게 아니고 미리 어느 산업군에서 내가 위치할 거라는 걸 알아야 되죠. 8시 21분에 아까 엔비디아. 이게 반도체 AI 칩 반도체인데 신약 개발을 위해서 생성형 AI 도구를 개발한다. 오전에 미리 말하잖아요. 이쪽으로 놀자. 초거대 AI 클라우드. 이것도 또 AI. 그리고 장전 7시 41분에 한국은행 금통이 있었으니까 이 전략을 말씀드렸잖아요. 신규 상장주에 어떤 고점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자, 그리고 7시 41분에 꿈의 배터리 땡겨서 보세요. 전고체 개발 사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바로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이수 스페셜 이게 전고체인데 3% 오르기 시작했지만 상한가까지 갔었죠. 이게 바로 시장의 리듬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라고 해서 올려드렸죠. 내일은 또 12월의 시작입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어제도 뭐 LNF. 맞죠? 왜? 아니, 말씀드렸잖아요. 정상적인 지수 관련주들이 이런 이벤트 앞서서 뭐 금리 동결될 걸 가정하에 지수 오르는 거에 배팅을 한다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두산 로보틱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보세요. 아이 굿 하면서 1대1 영어회화 로봇 교사 투입. 이건 며칠 전부터 계속 말합니다. 자, 볼까요? 그 전에 이렇게 수익 나신 거 보내주시면 제가 여기 다시 올려드리는데 보세요. STO 테마 상승 이유라고 해서 전전일 날부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STO. 테마를 읽어야 되고요. 그 어떤 모멘텀을 읽어야 되고요. 시장에 나올 수 있는 환경을 읽어야 돼요. 사이버 출시 앞두고 테슬라 주가가 급등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2차전지 지수 관련주에 명분이 생긴 거죠. 단기적으로. 맞죠? 자, 그리고 이때 보세요. 28일 날 장 끝나고 두산 로보틱스 로봇 전기차 총 투입한다. 자, 이것도 역시나 이대로 하면 어떻게 됐습니까? 주가가 급등이 나오잖아요. 자, 이걸 알아야 됩니다. 시장의 룰을 이해하자고요. 그린 리소스 하지 마시고요. 자, 수익을 내는 거를 반드시 하시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정평화는 주식 투자의 승률에 따라서 수익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 제가 딱 들으면서 좀 헛웃음이 나오긴 합니다만 좋습니다. 자, 그리고 김미연 씨는 일단 3억은 이제 만들었죠. 이분은 4천만 원, 자 3억을 투자했는데 4천만 원 남아 있었던 분입니다. 다만 그분을 위해서 일단 3억 만들 방을 만들었는데 그분은 일단 도달을 했는데 또 신규로 제가 최근에 좀 이거 방을 열었더니 그분들도 저도 거기까진 가야 됩니다라고 말씀하셔서 자, 일단 그렇게 합시다. 자, 석 달 안내는 보셨죠? 실제로 그 3개월 안내 특정한 종목 어떤 종목을 거래하지 않고도 시장 산업 업종을 보면서 그 트렌드에 맞게끔 거래만 하더라도 어떻게 됐다? 항상 어떤 산업별로 움직이는데 거기서 두세 배의 수익이 나왔죠. 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010 제 개인 폰이라서 다른 문자는 좀 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706으로 자, 010-4822-8706으로 자, 그린이라고 보내주시고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이거 주소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뭐 오랜 시간 동안 영상을 들으셔서 감사하고 저도 여러분들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자료도 좀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2차전지 기업 심층 분석. 요거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내재 가치와 어떤 차트 이런 부분들도 매매 구간에 대응하는 전략. 저 빠졌다 오르는 것도 수익이다. 이런 부분들. 자, 그리고 글로벌 아이디 불법 공매도 종목 리포트.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유 종목 중에서 이 그 불법 공매도가 요새도 일어나고 있어요. 자, 혹시나 여기 있는 종목들 중에서 보유한 종목들이 있을까 걱정되시는 분들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으로 공매도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 자료집에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본인이 보유한 종목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한번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증권사 5군데에서 이렇게 집중 매수가 들어온 종목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음명을 삭제해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6개월 동안 이렇게 매집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상당 부분 어떠한 시장의 트렌드를 만나게 되면 즉 트렌드입니다. 트렌드를 만나게 되면 급등하는 게 있는데 최근에 안 보이다가요. 이렇게 좀 집계가 됐네요. 자, 보시게 되면 이것도 제가 일러드렸었는데 어떠한 1412 노보노디스크 비만 치료제에 대한 성장 이런 부분이 등장하니까 5배가 오르더라고요. 충분히 한 3배 정도는 오를 종목인 것 같은데 그것도 역시나 최고로 타이밍 좋게 사는 게 첫 번째죠. 분명 신호를 줄 겁니다. 자, 이것도 한번 이 텔레그램 방에서 같이
논해보도록 하시죠. 자, 일단 내일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글린로지스는 계속 다루긴 할 겁니다. 다만 현금에 대한 30%는 반드시 어디선가 마련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 그냥 올라간다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손실 구간이 확대된 부분은 다른 기타 종목들을 30% 정리하더라도 1,000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면 300만 원 정도의 현금은 있어야 이 리바운딩 거를 통해서 이 6만 5천 원을 보지 마세요. 평가 금액이 6만 5천 원까지 가는 그 수익을 내는 과정이 중요한 거지, 뭐 얼마를 간다 뭐 이렇게 기도하실 분들은 뭐 사실 제가 큰 도움을 드리기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쵸? 자, 그리고 뭐 종목을 잘 모르겠다, 그 종목을 보유하는 걸 좀 상담을 원한다라는 분들은 평단가와 그리고 수량 이를 보내주세요. 자, 손실이 어느 정도 여부에 따라서 분명히 어떠한 대응책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일에 어떠한 기타 사연을 가지신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사연에 대해서 적어서 보내주세요. 그 어떠한 뭐 아까 김미연 씨 같은 경우에도 3억을 반드시 이렇게 벌어야 된다라는 사연을 보내주셔서 제가 좀 짠하기도 했지만, 자, 일단은 축하드립니다. 이제 건강부터 챙기세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도 파이팅 하시고 010-4822-8706으로 많은 연락 기다려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으로 글린리소스는 어떤 종목입니까? 신규 상장주다. 초전도체 산업을 한다. 핵융합 플라즈마 반응. 그 다음 반도체 시가. 이거는 손실률을 0으로 만들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고, 최근에 움직였던 거는 매출액, 영업이익, 이걸 감안하지 않고 신규 상장주의 테마가 있었다. 테마는 어떻게 일어났다? 시장에 한정적인 자금을 이용해서 가볍게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었다. 그게 바로 에코프로 머티부터 시작해서 환경이었다. 양도세 회피 물량도 12월에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가만히 됐던 거다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인식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깊게 들어가면 너무 깊게 들어가요. 쉽게 심플하게 수익을 내는 활동을 하자고요. 아시죠? 자, 여러분들 파이팅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실수입니다. 실수는 어떻게 한다? 받아들일 때 앞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아시죠? 자, 많은 연락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